치매는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 루이체 치매, 그리고 알코올성 치매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쩐지 전화 한 통 없더라. 아휴, 이러고 정신만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망증과 치매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바로 단기 기억의 상실입니다. 건망증은 우리가 정상 노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은 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건망증은 본인이 기억을 못하더라도 나중에 힌트를 주거나 알려드리면 금방 기억을 해냅니다. 그렇지만 이제 치매 환자들은 그렇지 않죠. 나중에 알려드려도 내가 언제 그랬냐고 우기고 본인이 기억을 하는지 못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건망증과 치매를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 노화 과정이 건망증이라면 치매는 비정상적인 노화 과정, 바로 인간의 주요 기관인 뇌가 손상을 입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뉘는 가운데 무려 71%를 차지하는 건 알츠하이머성 치매, 통칭 치매라 여겨지는 이유기도 하죠.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나타나기까지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신경계의 중심기관 뇌, 그만큼 이곳에서 맡은 역할은 다양합니다. 뇌시효와 같은 전두엽은 사고와 판단, 운동 및 감정을 조절하고, 두정엽은 여러 감각을 받아들이고 공간을 인식합니다. 또한 시각 기능은 후두엽에서, 언어 및 청각은 축두엽에서 담당하는데요. 이 축두엽에는 기억의 중추기관 해마가 존재하죠. 그리고 이 뇌를 움직이는 건 신경세포입니다. 성인의 뇌에 있는 신경세포는 약 1000억 개. 우리의 생각과 기억을 만드는 신호는 신경세포와 그 사이의 시냅스를 통해 전달됩니다. 그리고 신경세포 성장과 복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도 있죠. 평소에는 정상치가 생성되고 체내의 노가 소변으로 빠져나가지만 뇌 손상이 생기면 과도하게 만들어진 후 덩어리 형태로 신경세포 말단에 붙는데요. 결국 시냅스를 차단해서 신호의 전달을 방해하고 염증을 일으켜 신경세포를 손상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제일 먼저 해마와 측두엽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기억장애가 주요 증상으로 나타나는데요. 점차 확산되며 뇌의 모든 영역을 잠식합니다.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대부분 재생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단 예외적인 것이 신경계, 특히 중추신경계 신경세포들인데요. 이 알츠하이머 병은 이제 지난 한 30년간의 연구에 의하면 40대 중초반부터 뇌 안에 나쁜 단백질이 쌓이기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20년 혹은 30년 동안 축적됨으로써 드디어 65세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20, 30년 동안에 축적된 그런 물질을 일시에 제거하지 않는 이상 병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번 진행되면 돌이킬 수 없는 질환이라는 알츠하이머. 하지만 이 또한 단기별 과정을 거치는데요. 단순 기억 및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치매 전 단계, 경도 인지 장애를 넘기면 일상생활이 어렵기 시작하는 경도 치매로 들어섭니다. 증상이 더 악화되면 중등도 치매와 고도 치매가 되죠. 흔히 떠올리게 되는 치매인데요. 그렇기에 증상이 악화되기 전 경도 인지 장애 또는 경도 치매 단계에서 발견, 치료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전자방출 단층 촬영인 택 결과로 알츠하이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뇌 속에 쌓인 아밀로이드를 타겟팅하는 물질을 사용해 그 위치와 양을 확인하는 건데요. 아밀로이드 양이 많을수록 붉은색을 띱니다. 알츠하이머 진행 단계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자기 공명 영상 MRI. 뇌 구조를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검사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축두엽의 위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단계가 진행될수록 위축이 심해 검게 보이는 빈 공간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치료제는 어떨까요? 1907년 알츠하이머가 처음 보고된 이후 치료제 개발은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 증상을 완화시킬 뿐 진행을 멈추거나 완치시키지는 못하는데요.
사용하는 약물 중 대표적인 건 도네페질류. 알츠하이머 환자의 경우 뇌 속의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억제제가 도네페질이죠. 한편 알츠하이머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제거하는 치료제 개발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둘도 아닌 약 70여 가지의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임상 단계를 거쳐 하나의 치료제가 나오기까지 성공률은 고작 0.5%. 다른 질병 치료제 개발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인데요. 까닭에 약물 치료제보다 조기 진단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세가 이제 그렇게 쭉 계속해서 이렇게 나빠지는 거. 지금까지 약이 뭐 근본적 치료제가 아직 개발 안 돼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할수록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경과를 느리게 할 수 있고 또 사는데 뭐 생활 자체를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상당히 중요한데. 전 세계적으로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은 약 10%에 이른다고 합니다. 조기 진단과 함께 치매 증상 개선에 대한 시도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중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치료법을 제안한 연구팀이 있는데요. 인지 기능 개선에 있어 혈액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알츠하이머를 비롯한 퇴행성 질환에 대해 연구 중인 데일 브래드슨 교수. 지난 2014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알츠하이머 개선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The doctor tells you you have Alzheimer's and doesn't know why this is and tells you there's no known cause and there's no known effective treatment. And so we wanted to understand fundamentally what are the molecular processes that drive this disease? Why do we get it? So the other thing that was really surprising is that it turns out that the amyloid, the very thing that we associate with Alzheimer's disease and that people have thought is the cause of the disease, is actually a protective response to other insults, such as insulin resistance, specific organisms, specific toxins. These all cause your brain to try to protect itself. We need, therefore, to identify all the different contributors and target each one. So we've had a dramatic change in our understanding about this disease from single entity, get rid of the amyloid, to many different pieces. It's a program, and we want to get rid of what's causing the amyloid before we get rid of the amyloid. 먼저 알츠하이머를 일으킬 수 있는 36가지의 위험 요인을 파악했습니다. 염증과 당뇨, 영양, 독성, 그리고 혈관성과 외상성 등 크게 6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개인 맞춤 프로토콜을 개발했습니다. 프로토콜 진행에 있어 중요한 건 혈액 검사. 일반적인 팩 검사는 알츠하이머 여부를 가리는 진단일 뿐 체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혈액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So RECODE is about analysis and treatment program optimization. For each person. For each person, exactly. Just as you would get a colonoscopy, you would get a cognoscopy and look to see what are your risk factors. And what we found is as the metabolism goes, so goes the cognition. Usually they go hand in hand. The cognition gets better when the blood work gets better. If the blood work gets bad, the cognition is going to follow.
The blood work is what's telling you what's actually out of kilter, that's fueling this process. So that's why the blood work is so important. 6가지가 치매의 직접 원인에 원인적 인자는 아니고요. 그 치매를 일으키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위험 인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염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연구해 보니까 좀 치매의 원인에 좀 가깝게 좀 가고 있고. 뉴욕.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승승장구했던 한 여인은 갑자기 모든 걸 내려놔야만 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나이, 40대 초반에 찾아온 알츠하이머 때문이었죠. 그녀의 이름은 데보라입니다. 당시 공연 프로듀서이자 변호사였던 그녀에게 나타난 첫 증상은 안면 인식 장애. 많은 이들을 상대해야 하는 직업이었기에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건 공포였습니다. I didn't at the time know that that was an early sign of Alzheimer's, and I also thought I was too young to be getting these early signs. So instead, I just sort of compensated for my problem and would laugh it off. I would say I dealt with facial blindness for about 7 years, and I think it just got progressively worse. So then as my 40s progressed, I started to have other symptoms that suggested my brain wasn't working as well as it used to. So I felt a lot slower in my thinking. I felt fuzzy, but I didn't know that meant that I was getting Alzheimer's because I hadn't learned yet that the symptoms come on 20 or 30 years before you're diagnosed. 그녀의 뇌는 계속 악화됐습니다. 해야 할 말을 잊기 시작하며 이해력도 떨어지고 무언가 읽고 들어도 기억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변호사로 활동하며 구사했던 화려한 어휘도 수많은 서류를 작성해냈던 타이핑 속도도 현저히 느려졌다고 합니다. 단순 노화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인지한 건 몇 년 후 가족력 때문이었습니다. So my grandmother had Alzheimer's and died from that, and my father, who was a neurologist, also had Alzheimer's, and he died 6 months ago from it. And for him and my grandmother, it came on in their late 60s when they got diagnosed. So they probably had symptoms 20 years before it, but we didn't know. So kind of like with me. 보통 유전적으로 생기는 치매는 적은 편이지만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가족력 영향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나 형제 중 한 명이 치매일 경우 15% 이상 발병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관심이 필요한 겁니다. 혈액 분석으로 몸 상태를 체크한 결과 치매 유전자 외에도 많은 부분의 밸런스가 무너진 걸 발견했습니다. 특히 높았던 인슐린 저항성. 데보라처럼 치매 유전자가 있는 경우에 당을 적절히 처리하지 못한다는 걸 보여준 결과였습니다. With Deborah, one of the things that has been an issue, the hormones weren't perfect. She had evidence of being exposed to mycotoxins. So she had high activation of the innate immune system. So therefore, we need to remove her exposure, we need to detox, and we need to make sure that this is coming online. And another good example would be fasting insulin. Doctors often don't check your fasting insulin, but in fact, it's very important for your cognition. So that's why we want to do these atypical blood tests. 복용 중이던 알츠하이머 치료제 외에 호르몬 불균형, 독성 물질에 따른 높은 염증 반응,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 프로토콜이 시작됐습니다. 그중 식단 변화는 필수였죠. 채소 중심의 건강식으로 바꾼 건데요. 사라진 밀가루와 설탕, 가공식품 대신 야채와 채소가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균형을 되돌리기엔 식습관만으론 충분치 않았습니다. 조금 더 빨리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보충제 섭취가 필요했는데요. 물론 데보라 맞춤 처방이었습니다. So just to give you an idea, so these would be some of the ones that I'll take each day. Right? I take magnesium at night. I take curcumin
which is like turmeric. So it's a very good anti-inflammatory. So I have a lot of sort of disbalanced metabolism, and so maybe someone else might be really good at absorbing their vitamins from their food, but my blood work showed that I was actually deficient in a lot of things. There is a gene, you know, that I also have called MTHFR. So if you have it, like I do, you're weaker in being able to do that. So I don't absorb the B vitamins well. I don't absorb other, you know, some of these other nutrients well. So I think that can make things probably worse. The supplement requirement is shrinking, and the nutrition part is growing. As we realize more, simple example, you can take probiotics and prebiotics as pills, or you can take things like kimchi, very good probiotics, or fermented beets or things like that, and then prebiotics like jicama. So these work even better when you take them as food than when you take them as supplements. 또한 보충제는 혈액을 통해 뇌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체내 결핍으로 발생하는 무언가가 뇌에 악영향을 주는 건 막을 수 있게 되는데요. 몸의 건강으로 뇌 건강을 지키는 방법인 셈입니다. 그리고 수면 장애가 있던 데보라에겐 잠자기 전 단식도 처방됐습니다. So I started with a 12-hour fast each night, which really isn't such a big deal. And then as I got used to it, I went up to 13 or 14 hours of the fast. So what that means is that when I stop eating in the evening, let's say it's 7 o'clock that I finish dinner, I don't eat again until 9 the next morning. Sleep is a part of the protocol to get 7 or 8 hours of deep sleep, and that's hard for me. Not just sleep restores it, you're actually rebuilding the brain. Sleep has two functions. One is to help memories encode. The second is detoxing. When you have good sleep, it actually eliminates inflammatory products. It eliminates oxidation. It actually reduces amyloid. When you have bad sleep, there are other. So sleep is critical. But there are unrecognized sleep disorders that can be problematic. For example, sleep apnea is a very common disorder where people snore, and when they're snoring, they're not getting enough oxygen to the brain, and there are treatments for that. 그리고 그녀가 하루도 빠짐없이 하는 건 운동입니다. 환자 나이와 상황에 맞게 즐기며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이 처방되었습니다. 데보라에게는 강사와 함께하는 실내 자전거였습니다. And that motivates me to have someone yelling at me what to do. Minimum 30-minute rides. So they have these high-intensity 30-minute rides that I'll do. They have 45-minute rides if I have the time. And I'll do it 5 or 6 days a week. And I really try not to skip more than 1 day, max 2 days a week. Because what happens when you have regular exercise, the hippocampus, that key memory center in the brain, actually grows. Over 6 months and over a year, you can see with just walking 20, 30 minutes a day, the hippocampus is growing, and the people who just did stretching and didn't do aerobic exercise, their hippocampus is shrinking. 그리고 프로토콜 시작 5개월쯤.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며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So that's around this 5-6 month mark. All these other changes started to happen, and what's strange about it is it felt like it came on over a period of a month, but like something was peeling off of my brain, that I felt sharp and that I felt present. I feel like I can function like I did, you know, back when I was in my 20s and 30s. So first thing to get better was the first thing that I lost, which was facial recognition. 안면 인식 장애를 시작으로 많은 것이 좋아졌습니다. 몸으로 느끼는 것 외에도 실제 수치상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인지기능 검사 결과 모든 항목이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몸 상태를 나타내는 혈액 검사로 나아진 걸 확인하기까진 약 2년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많은 항목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당 수치가 높으면 뇌세포를 지원하지 못하게 되는 인슐린 수치가 좋아졌고, 헤모글로빈 A1C는 당뇨 관련 항목으로 이 역시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외에도 뇌 위축을 일으키는 혈관성 위험인자 호모시스테인도 6 이하로 안전 범위에 들어왔죠. 바이타민 B군의 결핍하고 호모시스테인의 축적, 이것이 이제 직접 연관이 돼가지고 이 세 가지의 혈관에서의 그 농도가 치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게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So we don't call it a cure. What we say is it reverses cognitive decline. That we can show. They're declining, now they come up and they stay up. So it does reverse cognitive decline. It also works to prevent cognitive decline. 프로토콜을 시작한 지 올해로 5년 차. 정상 범위의 수치를 얻었지만 그녀의 프로토콜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You can't stop it. So people have asked me, "Oh, you're all better. You can stop now." I'm like, "No, this is my life. Like I have to do this so that I don't get dementia. I have to. So I will never stop." Billions and billions of dollars have been spent on developing a drug. Our belief is that the drugs will be important on the background of the program. So you use the drug to cover 1 or 2 holes very well. Then you use the program to cover the other 34 or 35 holes where you can actually get a better result for your drug. So that's what we hope will be in the future, that there will be a combination of these two.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알츠하이머 개선 프로토콜. 불행하기만 한 줄 알았던 알츠하이머에 작지만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And I had played piano as a teenager, and I put music up, and I was going to play, and I couldn't read the notes. And I couldn't remember the bass clef at all, and I was looking at the treble clef, and I knew a few notes, but that was it. And I put it away. I didn't do anything after that 2 years later, and I was just curious, and I put music up, and for the first time, I could read the notes. It was really crazy because I hadn't taught it to myself. It just came back. And then my husband and my daughter, one of my sons came in, and they're like, "Who's playing the piano?" I was like, "It's me. I can do it again." 건강한 삶을 영위하며 알츠하이머 유병률도 낮은 로마린다를 다시 찾았습니다. 로마린다의 장수 비결에는 종교적 영향이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곧 성전이라고 여기며 신을 공경하는 것 다음으로 몸의 청결을 강조하는데요. 엄격한 절제 생활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는 겁니다. Very soon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church, Ellen White began to teach what became known as the health message. And some of the most important aspects of the health message, getting adequate rest, getting adequate water, getting adequate exercise, having the proper diet, avoiding harmful substances. All of these things became part and parcel of the Adventist health message. And so health became the left arm and the gospel became the right arm of the Adventist church. 장수마을답게 로마린다에는 8, 90대 노인 인구가 많이 살고 있습니다. 장수의 첫 번째 비결은 운동입니다. 앉았다 일어나기 100번을 너끈히 해내는 폴은 곧 90을 앞두고 있다는데요. And then I go and do 100 squats every morning for the last, 30 years or so. I go all the way down to the floor and come up and raise my arms and do it every morning, 7 days a week. And that's my primary exercise. Now, in addition to that, my wife and I go for walks together 3 or 4 times a week, and I do gardening and so forth. So exercise is important. Not your daughters, they're your grandsons.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I'm 68 years old. About 20, 30 minutes. And it doesn't have to be a fast walk, just a brisk walk to get your circulation going. I think for a total overall healthy situation, walking is the best. And I'm 66. I do push-ups, I do sit-ups, I do the treadmill. And I am 87 years old. I exercise at the villa. We have an exercise class. This is a principle of life. You exercise so that your blood freely in your body and takes care of the microbes and gives you health. 술과 담배를 금지하고 차와 커피, 육식은 스스로 제어하도록 권고합니다. 두 번째 비결, 식습관인데요. 이들의 실제 식사는 어떨까요? 교인의 약 80%가 채식주의자라고 하는데 샐러드부터 콩으로 만든 두부 요리까지 한 상 가득 모두 채소입니다. 고기처럼 보이는 이 음식도 다른 재료입니다. That's a salmon burger, but it has fish. It's fish. It's meat. So normally that was a surprise. Normally we don't have any meat. The Adventist does not promote coffee because of the caffeine, and if we drink tea, it's also decaffeinated. You know, so we don't do like black tea or green tea because they have caffeine in there. So we drink like peppermint tea, lemongrass tea, chamomile tea, herbal. 절제된 로마린다의 생활 습관으로 건강을 유지 중입니다. Before I was a Catholic. So I eat everything, pork, shells, everything. I was raised Catholic. So that's what I changed my lifestyle, the food that I eat, and my religion too. I was baptized 2011. So from then on, I am healthy and strong. I don't any health issues. I'm healthy all but my heart. Okay. But that's not because of the food. The food we eat. Maybe vegetable and fruits, more of us vegetable and fruits. Yeah, because like I was telling him, Loma Linda is the only city in America that's blue zone. And only 1 out of 5 places in the whole world. 채식 식단은 이들에게 곧 삶입니다. 마을에는 채소를 키울 수 있는 넓은 텃밭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화학 비료가 아닌 유기농법으로 재배 중입니다. This is our garden boxes that we rent out to people, and so everybody plants the vegetables that they like to eat. Here you go. You can have that for lunch or dinner. Yeah, this one's mine. So right now I just have zucchinis and tomatoes. 게다가 누구나 원하는 채소를 키우고 나눠 먹을 수 있는 공동체 공간. 이렇게 함께하는 활동은 로마린다 사람들이 미국 평균 수명보다 약 10살 이상 장수하는 또 하나의 비결이었습니다. Relationships are very important to health. And people who have fewer relationships or whose relationships are not as strong have greater issues in terms of mental health. It builds those relationships with each other in the context of prayer, in the context of rest, so that it contributes just as much to our health effects as things like diet and exercise. 로마린다 교인의 생활 습관은 로마린다 전체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사회적 관계 속에 나를 찾고 바빴던 나에게 쉬밀한 여유를 주며 엉클어진 몸과 정신의 밸런스를 맞추는 노력이 필요한 건데요.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스스로 만드는 건강 찾기. 로마린다가 건강한 장수 마을이 된 이유였습니다. 100세 시대란 말이 어색하지 않은 요즘, 낮은 알츠하이머 유병률을 보이는 로마린다는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 대상입니다.
알츠하이머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로마린다의 한 대학교. 이곳 신경과 전문의 딘과 아이샤는 당뇨, 영양, 식이요법 등 각종 요소와 알츠하이머와의 관계에 대한 전국적 연구에 참여했는데요. 이런 결과를 분석해 타 지역보다 로마린다가 알츠하이머 유병률이 낮은 결과를 토대로 연구하여 알츠하이머 예방 프로토콜을 만들었습니다. And repeatedly, I would see the same kind of people that had Alzheimer's. People who had high blood pressure, cholesterol, diabetes, poor life habits. 라이프 스타일로부터 밝혀낸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요인은 5가지. 영양, 운동, 긴장 풀기와 수면 회복, 그리고 두뇌 활동의 최적화입니다. Patients that I had was in her 75 years of age, and she had developed mild dementia. For her, the areas that were really weak was nutrition and sleep. So she had sleep apnea, which it's a condition where a person actually holds their breath at night and they don't get enough oxygen. And she had this, she knew she had it, but she never got the treatment for it. So we started treating the sleep apnea. We started actually changing her diet. One of the first things we eliminated was sugar, which was very difficult. It took her a while to get used to that. Then we reduced saturated fat. Within 6 months, she actually came back and said, I feel brighter, I feel more awake and alert. 혈액 내 높은 당은 면역 반응과 인슐린 조절에 관여하는 효소를 손상시킵니다. 독성 물질로 바뀐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의 염증을 일으켜도 제 기능을 상실한 효소는 싸울 수 없게 되고 결국 뇌 손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당 중에서도 좋은 포도당은 뇌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뇌 에너지원이 포도당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포도당은 섬유질이 많은 채소에도 들어있는데요. 항염증이나 항산화 등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가공되지 않은 특히 자연식물 위주의 식단은 오래전부터 강조됐습니다. 식물성 화합물과 산화 방지제가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염증 지수를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신체 지방 조직에서 염증과 관련된 유전자 발현도 감소시킵니다. 요즘 많이 언급되고 있는 지중해 식단이나 북유럽 식단도 모두 유용한 건강식입니다. 그러니까 정제되지 않은 곡물들, 그러니까 통밀이나 호밀 같은 것들, 그다음에 이제 제철 야채와 과일들, 그다음에 이제 신선한 올리브 오일, 또 해산물,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는 이제 그 지역에서 나는 포도로 만든 붉은 포도주. 이것이 이제 주 지중해 식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뉴욕에서도 그 지중해 식단을 한번 시행을 해봤는데요. 역시 지중해 식단을 평생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삶의 질도 높고 장수하면서 치매와 그다음에 심장병, 뇌졸중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d for people who are not plant-based, who are not vegetarians, it's okay. Small incremental steps of change towards that diet makes the biggest difference. So if they can include, 90% of their diet being plants and the rest whatever they want, that's fine too. 로마린다 사람들에게 운동은 생활입니다. 격렬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운동 선택이 중요하죠. 그리고 꾸준히 유지하길 권유합니다.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이가 들어 심장이 나빠지면 심장에서 분출하는 혈액량이 적어지는데요. 뇌로 흐르는 양도 제약이 생기고 결국 뇌 손상을 일으키게 되죠.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증가하는 겁니다. 특히 꼭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건 다리 강화 운동. People who have strong legs have a bigger brain. Bigger legs and bigger brains. So if there's any exercise that people need to do, is just strengthen their leg. It's the biggest muscle in our body. It creates growth factors that increases those connections we were talking about. And your legs are actually your peripheral pumps. It increases your circulation of the blood to the head.
일상 속 다양한 활동은 스트레스와 연계됩니다. So it's an Italian pastry.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코르티솔이라는 물질이 분비되는데요. 수치가 높아지면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를 위축시켜 알츠하이머를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죠. 스트레스 컨트롤이 필요한 겁니다. There's good stress and bad stress. There is good stress. Good stress is central to life. Because if you're just sitting around on a beach for a year and your brain is gone, 1 week, 2 weeks, that's great. But just not doing anything, that's terrible. You have to stress yourself, but stress yourself around your purpose, but you have to challenge yourself. Challenge those brains to connect. So first thing is identify bad stresses and identify good stresses. 좋은 스트레스는 새로운 도전을 뜻합니다. 영국 런던의 택시 운전사와 버스 운전사의 뇌의 크기를 비교한 결과도 있는데요. 이 중 택시 운전사가 더 큰 해마 부피를 유지했습니다. 매일 정해진 길을 다닌 버스 운전기사와 달리 손님의 목적지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탐색했던 뇌 사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활 습관의 변화를 통한 알츠하이머의 예방 가능성을 보인 겁니다. 지금까지 간직해온 소중한 모든 것을 잃게 할 수 있는 알츠하이머. 모두가 피하고 싶은 대상입니다. Memory loss, not being able to necessarily understand what's going on, recognize people you should recognize, that kind of stuff. I fear that. That's not something you really want. I just want to stay healthy so that I can continue to do trips like this for as long as we can. 하지만 그간의 무너진 생활 습관으로 어쩌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위협일지도 모릅니다. 약 1.4kg. 몸무게의 2%밖에 안 되지만 지켜야 하는 뇌. 우리의 노력이 계속돼야 하는 이유입니다.